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자, 단어, 구, 절,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철자, 단어 이런 것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구, 절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뭐지? 아리송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구와 절은 어떻게 다르고 절과 문장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각 용어를 영어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자는 letter라고 합니다. 단어는 word, 구는 phrase, 절은 clause, 문장은 sentence 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ove 이건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L-O-V이라는 4개의 철자가 모여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철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절이 되고 절이 모이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가장 큰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만 완전합니다. 이 나머지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철자와 단어를 만들었고 이번엔 구를 만들어 볼게요.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반한 사랑.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전치사 구를 이루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구라는 것은요. 단어가 적어도 2개 이상 모여야 됩니다. 약 2~3개, 최소 2~3개가 모여서 하나의 뭉탱이를 이뤄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형용사, 명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치사, in, at, to, of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동사가 와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형용사, 명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와요. 즉 분사 형태라고 하죠. 분사, ing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동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구와 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은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하지만 구는 절대 동사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기는 하지만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to에 묶여요. 그래서 단독으로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동사가 있기는 하지만 뒤에 ing가 붙어버리니까 단독으로 쓰이는 동사는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가 묶여서 형용사, 명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보통 구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고 절과 다른 점은 구는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동사가 있어도 전치사나 여기 분사 형태의 ing에 묶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절과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를 하나씩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주어는 없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를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도 주어 동사가 있는데 문장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While love at first sight can be sweet, 자, 여기서요.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이 부분이 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은 달콤할 수 있지만 주어 동사 있으니까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접속사 while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눈에 반한 사랑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쉼표 다음에. 자, 요거를 주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종속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올 때도 있고, 하지만 문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접속사 같은 것이 붙어서 어떤 주절 내에 종속돼서 들어가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로, 즉 전체의 주체가 되는 주절에서 주요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혹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어떤 종속된 불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문장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은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문장이 길고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장이 짧으면 문장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문장이 짧아도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The sun rises. 태양은 떠오른다.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약간 썰렁하긴 하지만, 짧긴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때요? He hit. 그가 때렸다. 좀 이상합니다. 여기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그가 때렸는데 누구를? hit이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hit me, 나를 때렸다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에서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동사의 속성을 꼭 보세요.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그러고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문장을 보실 때 주어 동사만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장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의 특성을 보셔서, 동사의 속성을 보셔서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이 그냥 주어 동사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문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 hit,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타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자동사와 타동사 어떻게 알아요? 저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언어적, 직관적인 감각을 타고납니다. 대부분의 영어 동사들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는 자동사고 언제는 타동사인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적 감각으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거는 목적어가 있어야겠다. 을를 필요로 하는 거. 목적어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타동사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썰렁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완전한 문장이네. 목적어가 필요 없겠다. 태양이 떠오른다. 무엇을 떠오른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연적인 언어적 감각으로 익히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전을 항상 끼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아두시되 평생 사전을 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철자, 단어, 구절,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